치아를 살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심적인 치과 의사라고 어필하고 추후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크라운 비용을 감안해서 치료비를 빼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 못 쓸 치아를 살리는 게 더 양심적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원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한 치아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20대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가만히 있다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니 크라운 안에 신경치료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신경치료하고 나서는 그 윗부분에 코어라고 해서 많이 썩어 있었거나 신경치료하느라 생긴 구멍을 이제 레진과 같은 어떤 충전물로 이렇게 다 채우게 되는데요. 충전물로 채워져 있는 코어 부분이 심하게 썩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는 신경이나 혈관 등 치아 안에 있는 연조직이 거진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코어 주변이 썩은 게 보이면은 치아 안쪽에서 심하게 충치가 생겨서 그게 뿌리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 세균 때문에 환자분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환자분이 저와 처음일 경우에는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에 씌워져 있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코어를 제거를 해서 코어 주변에 있는 썩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썩은 부분이 치아 뿌리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죠. 물론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아 뿌리에 있는 충치가 별로 심하지 않다면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치료 되어 있던 약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신경치료를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진에서 충치가 심하다고 보일 정도면은 실제로 열어봤을 때에는 살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왜 아파서 오셨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심하게 썩어서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던 치아이고요. 1년 전에 다른 병원에 가셔서 크라운을 다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이유는 크라운이 오래돼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크라운이 떨어질 정도면 크라운 안에 있는 치아 내부가 썩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 내부에 있던 치아의 썩은 부분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다시 코어를 한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치료했던 치과에서 오래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린 냄새가 나죠. 왜 1년 전에 치료한 치아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방사선 사진에서 충치가 심하게 보인 걸까요? 안에 있는 충치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아는 오래 못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 치과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안을 뜯어보니 가운데 노랗게 불투명한 부분이 코어입니다. 이 코어 주변에 있는 치아를 보시면 이 한쪽 부분은 치아색이 상아색과 비슷한데 반대편 부분은 약간 녹색, 회색 같은 어두스름한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안쪽에서 시커멓게 썩었기 때문에 그 위로 멍든 것처럼 어두운 색이 올라와 보이는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코어를 제거를 했더니 안쪽에 충치가 굉장히 심하였고, 충치가 뿌리 쪽까지 심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전에 크라운을 할 때 충치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치를 제거를 했는데도 탈이 났다면 코어를 제거했을 때 이렇게 안쪽에 시커멓게 썩은 것이 크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은 비용을 들으시더니
자기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하시고서는 일단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료받으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임플란트로 넘어가면 크라운 비용을 빼주겠다고 했을 테니까요. 이런 수법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아 내부에서 병균이 많이 살게 되면서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뿌리 주변에 상악동이라는 곳에 두껍게 하얗게 점막이 비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좀 썩어도 아프지 않으면 버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뼈나 상악동 쪽으로 퍼지는 것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 엉터리로 하거나 신경치료한 치아가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를 중국인 환자분을 통해서 보거든요. 중국은 신경치료를 제대로 하는 곳이 별로 없고 코어나 크라운도 대충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한 치아의 내부가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충치도 제대로 제거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잇몸이 안 좋든 크라운 내부에 충치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든 간에 치아 주변이나 턱뼈에 염증이 생긴 것을 그대로 두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얼굴을 딱 보면 굉장히 늙어 보이십니다. 얼굴에 잔주름도 많고 어딘가 힘들어 보이십니다. 혈색도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치료를 받고 염증을 다 없애신 분들이 몇 년 뒤에 오셨을 때 잔주름 싹 사라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 좋아지셔서 오신 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얼굴에 있는 염증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데도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면서 양심운운하고 치아를 좀 더 살려서 쓰라는 진단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저 환자분이 1년 전에 크라운이 떨어져서 치과에 내원을 하였을 때 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치료비가 비싼 임플란트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장 치아를 살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심적인 치과 의사라고 어필하고 추후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크라운 비용을 감안해서 치료비를 빼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몸을 생각했을 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양심, 치아 보존 이런 특정 가치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이런 식의 상술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환자분께서는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단순히 치아를 살린다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